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은 21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표와 결과를 공유하고 총 3회차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34기 2회차 모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임 주제는 전화위복, 즉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경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동네 언니의 1주차 회고와 2, 3주차 목표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깨달은 거지만 꽤 오랜 시간 2025년도 말부터 이어왔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뜻은 재앙과 근심, 그리고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인데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경험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본부장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일하는 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일하다가 어느 날 바로 본부장님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일 멀리 떨어져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다가 본부장님 옆으로 가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었지만 막상 옆자리에 앉아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본부장님 눈에 바로 보이게 되니까 잔소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저 역시 본부장님의 컨디션이나 분위기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할 때 훨씬 편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모임장으로서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의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렴하게 사용하던 모임 장소가 있었어요. 그 공간을 연결해 주시던 분이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장소 사용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료 대관 공간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쩌다 독서 모임 호스트라고 그 책에 공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써놨거든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공간을 알아볼 수 있긴 해요. 근데 모객이라는 게 모임이 모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모객이 안 됐을 때는 폐강 가능성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모임장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시골에 살잖아요. 왕복 최소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동 시간을 현실적으로 감안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오니 호스트님이라고 저랑 같이 모임을 하는 호스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호스트님과 함께 내면과 외면이 섞인 오프라인 중형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저 혼자서는 지금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인 외면 중심의 온라인 챌린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오프라인 소형 모임을 열고 있었죠.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모두 다루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 외면의 모임도 내면에 조금 더 가까운 외면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소 문제가 2026년도 1월부터 생기면서 제가 진행하던 개인 소셜링은 잠시 멈추기로 결정을 안타깝게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은 팬덤이 꽤 깊었어요. 지방에서도 찾아옵니다. 진짜 멀리서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왠지 잠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니 호스트님이 소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고 저는 온라인과 16명 규모의 중형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는 전체 모임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시에 들었던 피드백들이 좀 있었어요. SNS에서 진짜 자주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어떤 거였냐? 아니, 계정에서 모임을 하는 건 알겠다, 동네 언니가. 근데 무슨 모임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내면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안 쓴다. 조금 생소하다. 차라리 프로필에 하는 모임을 정확히 적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 핵심은 하나였어요.
무슨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짚어서 말하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이게 성장이라는 두 글자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에도 내면과 외면의 그 어딘가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딱 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일주일 전에 제가 실천 독서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문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LED 행운 키키키링을 런칭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LED 행운 키키키링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온라인셀러다. 나는 온라인셀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키키키링은 동네 언니의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안에 있는 작은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자체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레드에서 제가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의 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렸을 때 정체되어 있던 팔로워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쑥 올라가는 거를 보고 오히려 감정을 다루었던 소모임을 멈추고 나니 남은 건 성장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훨씬 뾰족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성장은 사람들이 가볍게 온도라는 커뮤니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입문 모임이었고,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은 온도에 깊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깊은 모임이었거든요. 시작과 끝이 남은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2026년 1월부터 공간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호스트로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할 공간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좌절을 했고 혹시 제가 더 좋은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열정이 식었나? 스스로 의심도 했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제가 멈추었던 판단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SNS에서도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레드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팀원들을 위해서 매주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왔고 그 이야기들이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이야기들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앞으로 방향은 더 다듬어 가야겠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방향을 잡아갔더니 다시 길이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잘 되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잘 안 풀리는 시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는 게 지금의 상황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원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사계절이고 사계절은 365일이며 365일 안에 모든 날씨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다르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 모든 날씨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날은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당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임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주차 목표 달성 체크를 LED 행운 키킵 키링 후속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고마진 수업 재강을 듣기였는데 이 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듣고 유튜브 에피소드 9번 영상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해요. 1주차 회고는 첫 번째는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책을 읽는 건 좋은데 인풋이 들어가면 머리만 커질 수도 있다 라는 주의점과 경계가 확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가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점이 될 수 있어서 실무 중심을 1순위로 두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SNS를 모두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 관련된 것만 포커싱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 독서를 시작을 하니까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더 차분하게 밀고 가는 저력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2, 3주차 각오라고 한다면 에피소드 9번 강의 후기 편집해서 예약 발행해놓는 거, 두 번째로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2회차와 인사이트 목표 편집해서 예약 발행하는 거, 세 번째는 유튜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기. 그래서 빠실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는 것과 스레드 1 빠실모 이야기 하는 거랑 동기부여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를 할 거고요. 에피소드 10번 기획안을 생각해보는 걸로 2, 3주차에 할 일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각오는 정진입니다.